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5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마지막 분이 방송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한국방송기자클럽 후보자 초청 토론회였습니다. 정관용이란 분이 사회를 봤는데 한 90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말싸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란 말이 서로 오고 갔는데 요 한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꺼낸 쪽에서 역공을 당해 가지고 완패하는 장면입니다. 우선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은요, 서울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거짓말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서울시를 시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저는 거꾸로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발칵한 이 박영선 후보가 묻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세훈, 아니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박영선, 그것은 예를 들었어요. 오세훈,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나온 후보 자체가 박영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선, 그것은 정말 아주 몹쓸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오세훈, 아니 지금까지 계속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로 한 게 누굽니까? 박영선, 거짓말쟁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아니 본인은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되고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박영선, 증거가 있나요? 오세훈,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여기까지 끊으면은 이 거짓말 논쟁인데, 들어보신 바와처럼 박영선 씨가 오세훈 씨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오세훈 씨는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 논거를 이렇게 됐습니다. 즉 민주당 당헌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 작년에 당헌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당헌을 바꿨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당헌을 바꿀 때 당원 투표를 했어요. 당원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전 당원의 26.35% 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정족수 미달로 이 자체가 이게 위법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26.35%가 참여해가지고 86.64%의 찬성으로 바꾸기는 바꿨는데 이게 과연 적법한 당헌 개정이냐 하는 데 대해서 그 안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헌 개정을 하면서 부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조항을 하나 또 끼워 넣고 하다가 보니까 언론 보도는 완전히 당헌이 누더기가 되었다 이렇게 한 걸 바로 오세훈 씨가 딱 지적한 겁니다. 아니 민주당 약속대로 하면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 후보를 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후보는 가짜 후보 아니냐? 그래서 거짓말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이때 거짓말은 존재 자체가 헛것이라는 거죠. 헛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박영선 후보가 발칵하니까 자신을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의 본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존재 그 자체라고 하니까 몹쓸 이야기를 한다고 반박을 하니까 오세훈 씨가 아니 그동안에 날 보고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니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논쟁의 문구는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라는 말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제가 어디로 가느냐?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문재인 탄핵 이 국민대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연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박영선 씨가 태극기 집회와 함께 합니까? 오세훈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박영선, 자,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찬물을 끼얹은 주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세훈, 아유, 그렇게 경강부회를 하면 안 되죠. 박영선, 이 당시에 매출이, 오세훈, 이 당시에 조국 때문에 화가 난 분들 아닙니까? 그 밑에 군중이. 박영선, 이 당시에 매출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15 집회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자, 태극기 집회 세력과 정광훈 목사와 같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요거는 설명하면은 이 박영선 후보의 사실 오인이 있습니다. 오세훈 씨가 나온 집회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단상에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나 2019년 10월 3일 집회입니다. 이것은 조국 규탄 집회였어요. 아마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은 실시간 인원이 한 50만 명이 되는 그 집회에 오세훈 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박영선 씨는 작년에 있었던 8.15 집회와 혼동을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8.15 집회에는 오세훈 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그리고 2019년 10월 3일에는 코로나가 들어오기도 전입니다. 근데 뭐 오세훈 씨는 그것은 따지지 않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돌립니다. 코로나 백신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 정광훈 목사 집회에 한번 나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박영선, 네, 뭐라고 하셨죠? 오세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박영선, 독재자의 의미가 뭡니까? 오세훈, 야당을 무시하는 거죠. 박영선, 야당을 무시하면 독재입니까?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죠. 박영선, 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독재입니까?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선, 독재가 굉장히 쉬워졌네요. 오세훈,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드릴게요. 국민은 전부 경제가 어렵다고 피눈물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경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집값은 다락같이 오르고 있는데 집값은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귀다든 분이 독재자가 아니면 누가 독재자입니까? 박영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오세훈, 그것도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죠. 박영선, 서민은 어렵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세계적으로 다 힘들었을 상황이고 OECD가 오세훈,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오기 전에 훨씬 더 경제가 많이 허물어졌죠. 박영선, OECD가 우리나라를 모범국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방역 성공이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방역 성공입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독재자에 대한 규정 또한 재밌습니다. 독재자의 개념 규정을 오세훈 씨는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면 그 독재자다. 박영선은 아니 그러면 독재가 굉장히 쉬워졌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오세훈 씨의 개념 규정이 정확합니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면 그건 독재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두 대목의 논쟁에서 이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당신은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가 역공을 당해가지고 당신은 당신 존재 자체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뭐라 그럴까요?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은 박영선 후보의 완패로 끝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